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 드디어 화학원의 거의 마지막 내용, 마지막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시작하기 전에 자 박수. 아, 기특하다, 기특하다. 자, 칭찬해주세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 자, 처음 공부해야겠다 딱 마음 먹고 책 펼치고 자, 펜 들고 밑줄 쫙쫙 엄청 열심히 공부하는데 자, 사실 그 열정과 의지 그대로 자, 우리 끝까지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정말로 끝까지 정말 화학원의 마지막 내용까지 자, 우리 힘내서 자, 내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함께 하고 계신 거 알고 있고요. 자, 그 과정이 여러분 쉽지 않으셨을 거라는 것도 선생님이 잘 알고 있어서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과 함께 하신 여러분 정말로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스스로 이렇게 칭찬하는 마음으로 자, 나 해낼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자,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새로운 내용을 공부한다고 했는데요. 자, 새로운 내용 공부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마저 풀지 못했던 산염기 중화 반응 문제 세 문제 같이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8번 문제 신유형 수능열기 8번 문제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자, 어떤 문제였냐면 HCl, NaOH를 섞었습니다. 자, 부피를 다르게 해서 혼합을 했고요. 이 혼합용액에 존재하고 있는 자, 중화 반응에서 생성된 H2O의 몰수 주어져 있는데요. 자, 이런 문제 어떻게 접근할 건지 자, 생각을 해봅시다. 얘네들 처음 보는 유형에 접근할 때는요,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내가 공부했던 그 형태로 바꿔주면 돼요. 자, 우리 중화 반응 어떤 식의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냐면 이런 거는 기억나실걸요, 여러분? 일정한 양의 자, 산 또는 염기 수용액을 넣고 거기에 또 다른 물질을 첨가하면서 이 안에 존재하는 물질들의 이온수 비교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죠? 선생님이랑 해봤었거든요. 자, 우리 이렇게 할게요. 자, 가와 나 비교를 했더니 HCl의 양이 똑같고요. NaOH의 양만 다른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자, 우리 HCl을 200ml를 이런 비커에다 넣고 여기에다가 수산화 나트륨을 첨가하면서 자, 요렇게 중화 반응에서 생성된 물의 양을 비교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자, 그러면 비커 안에 들어가 있는 이온수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우리 염화 나트륨 네, 염산이니까요. 네, 이 안에는 수소이온이랑 염화이온이 있겠죠. 자, 염화이온은 구경꾼 이온이니까 이온수 변하지 않을 거고요. 자, 이 안에 들어가 있던 수소이온은요, 중화점까지는 감소해야죠. 자, 왜 이렇게 감소하고 있었어요? NaOH 넣어줬으니까. 자, 즉 우리가 염기를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염기에 존재하는 또 다른 구경꾼 이온인 나트륨 이온은 들어오는 대로 양이 증가했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수산화 이온은 수소 이온이랑 반응이 다 끝난 이후에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 그래프 선생님이랑 그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쵸? 자, 우리 이 그래프가 여기 비커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온수에 대한 그래프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 문제에서는요, 이온수를 묻는 게 아닌데요. 그쵸? 자, 우리 이 문제에서는 무엇을 묻고 있냐면 자, 어떤 정보를 줬냐면 자, 중화 반응에서 생성된 물 분자의 양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랑 개념 공부할 때 했잖아요. 이미 했습니다. 어떤 거? 자, 중화 반응할 때 생성되는 물 분자의 수는 자, 요런 그래프의 형태를 따르더라. 자, 중화점 이전에는 나트륨 이온의 개수, 중화점 이후에는 염화 이온의 개수와 같더라 라고 하는 내용을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엄청 열심히 자,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부했었어요. 그죠? 자, 그 기억 되살리시면서 자, 여기까지 찾으셨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가와 나를 비교했더니 자, 염산의 양은 똑같은데 수산화 나트륨의 양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머나 물이 더 많이 생성됐네. 자, 여러분 염기를 넣었을 때 물이 계속 생성될 수 있어요 라는 말은 중화점 이전 이후 그치 중화점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네. 자, 중화점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에다가 염기를 더 넣으니까 물이 더 만들어진 거라고. 자, 그렇다면 가라고 하는 애는 중화점 이전 바로 수소이온이 존재하고 있는 산성 수용액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산성 수용액이라는 데서 여러 필이 또 막 와야 돼요. 자, 우리 산성이라고 하면요, 이 수용액에 존재하고 있는 이온수는 그치 누구의 수랑 똑같다?
그쵸. 우리 처음에 산성 용액에 존재했던 이온의 수와 똑같다라고 하는 개념들까지 여러분 막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 개념들을 이용해서 오늘 우리 이 문제를 접근해 볼 거거든요. 자, 어떻게 선생님이 이용을 하는지 잘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우리 첫 번째, 얘네들이 산성이라는 것까지 찾았어요. 그럼 산성일 때는 생성되는 물 분자의 수가 누구랑 같아? 나트륨의 수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나트륨의 수가 바로 0.04몰이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나트륨 0.04몰이 들어오려면 사실은 이 안에 수산화이온도 같이 똑같이 0.04몰이 들어왔었어야 된다라는 거네. 자, 근데 우리 나는 어떻게 했다? 2배 했네. 자, 그럼 나트륨도 0.08몰 2배. 얘도 0.08몰 2배 돼야 되겠네. 자, 근데 생성되는 물 분자 수 보시겠어요? 0.08이 아니라 0.06이네. 자, 나트륨의 이온수보다도 더 적은 양파 물이 안 만들어졌다라는 거, 여기는 중화점 이후구나. 자, 중화점 이후라면 이 안에 존재하는 수산화 이온 덕분에 나는요 염기성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염기성 상태에서는 생성되는 물 분자의 수가 누구랑 똑같다? 그치, 염화이온의 수와 똑같다. 즉, 이 안에 들어가 있던 염화이온의 수는요 0.06몰. 자, 사실 염화이온 들어오려면 누구도 같이 들어와야 돼? 수소이온도 0.06몰이 들어와 있던 상태입니다. 자, 그럼 우리 가도 해결됐죠? 수소이온 0.06몰, 염화이온도 0.06몰이 들어와 있던 상태. 자, 얘네들이 서로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최종적인 결과가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찾으셨으면요, 여러분 보기 확인하실 수 있을걸요? 우리 기억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혼합전 HCl에서 존재하는 수소이온의 농도는, 자, 보자고요. 자, 우리 반응 전에 200ml, 즉 0.2L에는 수소이온이 몇 몰 있다? 0.06몰이 있다. 자, 부피분해 몰수, 이게 몰농도니까 이거 얼마? 0.3몰농도더라. 오케이, 기억 맞네요. 자, 니은 나는 염기성이다. 네, 염기성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하셨습니다. 자, 디귿 가에서 전체 이온의 양은, 몰수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네. 산이라고 할 때 요 수용액의 액성이 산성이면 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온의 수는 누구와 같다? 반응 전 산수용액에 존재하고 있던 이온수와 같다. 그치? 자, 반응 전 산수용액에는요, 수소이온 0.06, 염화이온 0.06, 총 0.12몰의 이온이 존재하고 있었구나. 자, 그래서 디귿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선생님, 정말 이거 0.12몰 맞나요? 어떻게 확인하면 돼? 얘네들 직접 반응시켜버리면 되죠. 한번 반응시켜보자고요. 자, 수소이온 0.06몰, 수산화이온 0.04몰 있습니다. 1대1로 반응하니까 0.04 다 사라지고 0.02몰 남았다. 자, 그러면 0.02몰, 구경꾼 0.06, 0.04, 그치? 0.12몰이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다라는 것까지 찾아냈는데, 어떻게 찾았냐면, 여러분, 선생님은요, 이 그래프를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애정이에요.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주어지는 정보들을 이용해서 답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 선생님이랑 개념 시간에 충분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스스로 복습만 하신다면 충분히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좀 자신감 가지시고 스스로 그래프 그려보시고, 자, 선의 의미들이 어떤 게 있는지 꼭 생각해 보시면서 문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시 실험 문제, 선생님이 좋아하는 문제 또 나왔어요. 실험. 자, 실험은 선생님이 거의 나올 때마다 강조하죠. 꼭 각 단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어떤 실험이었냐면, 우리 농도를 모르는 아세트산 수용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세트산 수용액의 농도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자, 모르는 용액의 농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실험, 중화 적정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렇게 할게요. 자, 밀도가 1g/ml인 농도를 모르는 아세트산 수용액 20ml를 삼각 플라스크에 넣었습니다. 자, 여기에 넣었죠. 자, 그리고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용액 0.1몰 농도짜리 NaOH 수용액을 뷰렛에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뷰렛의 눈금을 읽는 거예요. 자, 여기 뷰렛의 눈금을 읽었어요. 자, 읽자. 자, 눈썹 같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페노프탈레인 용액 2-3방울을
실험기구 어디에 있는 용액에 넣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중화 적정할 때를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해보시면요. 어디에다 우리 지시약을 넣어요? 그쵸. 바로 여기. 내가 농도를 알고 싶어 했던 이 삼각 플라스크에 있던 물질에다가 지시약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두세 방울 자 넣으면요. 산성이니까 페노프탈레인 넣어봤자 여전히 색 변화가 없는 상태예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이 뷰렛의 콕을 열어서 NaOH를 조금씩 떨어뜨리고요. 잘 섞어가면서 얘네들이 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흔들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용액의 색이 바뀌었다네. 자, 우리 처음에 무슨 색이었죠? 무색이었어요. 자, 무색이었다가 어느 순간 얘네들의 색이 딱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 지시약의 색이 바뀌었다는 건 용액의 액성이 바뀌었다는 거고 중화 반응이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지점에서 자, 콕을 닫았고요. 자, 그때의 눈금을 다시 한번 읽었어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자, 이렇게 눈금을 읽었습니다. 자, 이때 실험 결과 이 두 눈금의 차이가 40ml였다고 하네요. 자, 우리가 이 실험을 왜 했을까요? 를 생각해보면 실험 목적은 사실 하나였죠. 아세트산 수용액의 몰 농도를 알고 싶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농도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습니다. 자, 아세트산은요, 일가산이죠. 일가산. 자, 농도 몰라요. X. 우리 얼마 사용했다? 20ml니까 0.02L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얘네들을 중화 적정하기 위해서 NaOH, 즉 일가염기 사용했고요. 얘네들은 0.1 몰농도짜리였대요. 몇 밀리리터 썼어요? 0.04L 썼어요. 자, 그러면 수소이온의 수와 수산화이온의 수가 똑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자, 농도 나왔다. 농도 얼마? 자, 0.2 몰농도구나. 자, 우리가 아세트산 이온, 이 수용액의 몰농도가 자, 0.2 몰농도라는 걸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한번 보기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어. 일단 이 A가 무엇인지 묻고 있죠. 우리 이 A가 어디였다? 그쵸? 삼각 플라스크였다. 자, 그래서 우리 기어. 자, 삼각 플라스크니까 틀렸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니은. 퍼센트 농도 물어보네요. 자, 아세트산의 퍼센트 농도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데, 자, 이거 선생님이랑 우리 앞서서도 한번 연습하는 거 해봤거든요. 계산하는 거. 자,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연습이니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퍼센트 농도라고 하는 개념은요. 자, 용액의 질량분의 자, 용질의 질량 그리고 얘네들의 백분율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선생님 저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데부터 시작하자고. 그래요. 자, 우리 몰농도가 0.2 몰농도라는 거 찾았죠. 자, 이 0.2 몰농도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 1리터 안에 0.2몰의 용질이 녹아 있습니다. 라는 뜻이었네. 자, 근데 우리 1리터는 몇 밀리리터? 그래요. 네, 1000ml예요. 자, 그럼 1000ml 안에 0.2몰이 녹아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바꿔야지. 어떻게? 자, 둘 다 질량으로. 여러분, 부피를 질량으로 어떻게 바꿀까요? 네, 부피에다가요. 바로 밀도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밀도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 바로 이렇게 밀도를 곱해주시면 자, 부피 사라지면서 질량만 남게 돼요. 자, 그리고 우리 또 무엇을 해야 돼? 용질의 질량을 구해야죠. 용질이 0.2몰이었는데 얘네들의 분자량이 60이었다네? 그럼 곱해주면 되지 않겠니? 네, 여기에다가 우리 100을 곱해줘야 바로 퍼센트 농도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얘네들 계산해 보시면요. 바로 네, 1.2%라고 하는 퍼센트 농도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니은 자 1.2%이다. 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은 뭐였냐면요. 디귿은 이 아세트산과 똑같은 농도, 즉 0.2 몰농도짜리 황산 수용액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0.2 몰농도짜리 황산 수용액을 준비를 했어요. 자, 몇 밀리리터를 준비를 했냐면 20ml를 준비했습니다. 자, 얘네들이 이제 중화 반응을 시킬 건데 어떤 애로? 자, 0.2 몰농도짜리 NaOH로 중화 반응 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몇 밀리리터 있어야 되니? 자, 이거 물어보고 있네.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 똑같이 하자고요. 자, 황산, 산 하나 녹이면 수소 2개 내어놓는 이가산입니다. 자, 얘네들이 0.2 몰농도인데요. 자, 0.02L가 있어요. 얘네들 뭘로 중화 반응 시키자고? 그치, NaOH로 하자고. 1가 염기 0.2 몰농도짜리를 쓰자고요. 자, 몇 밀리리터?
0.04리터. 그래야 두 개가 같아질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 밀리리터로 바꾸면 자 40ml를 사용을 해야 저 중화 반응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결국 이 실험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적정 실험이다라고 하는 건 농도를 알아보고자 하는 실험이었고요. 자, 그 농도를 알아본 다음에 자, 우리 얘네들 농도 변환도 해봤고요. 그쵸, 중화 반응에 필요한 양적 관계까지 계산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 역시 실험과 관련돼 있는 문제인데요. 자, 실험과 관련된 문제는 한번 다시 얘기하지만 난이도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난이도 자체가 어렵진 않지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차근차근 각 단계의 의미만 파악하시면 자, 여러분 모두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 그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기억 실험기구 A를 이용해서 자, 진한 염산 8ml를 정확히 취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한 용기에서 다른 용기로 용액을 옮길 때 정확한 부피를 옮기려면 사용하고 있는 실험기구가 뭐죠? 네, 바로 피펫이라고 하는 실험기구입니다. 자, 피펫을 이용해서 정확히 8ml를요. 자, 이러한 부피 플라스크에 넣었어요. 자, 부피 플라스크에 여기에 있는 성까지 물을 가득 채우면 바로 1리터가 된다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용액을 잘 물킨 다음에 pH로 이 안에 있던 염산의 pH를 측정을 합니다. pH 미터로 자, pH를 측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염산의 pH는 1이었다라고 하는 결과 자, 이 결과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니? 바로 수소이온의 농도죠. 왜? 자, pH의 기본 정의였으니까. pH는 마이너스로 오고 수소이온이더라. 자, 얘가 1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수소이온의 농도는 얼마? 0.1몰 농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걸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이걸 응용하면 우리 처음에 이 진한 염산의 농도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가 처음에 진한 염산의 농도를 몰라요. M1이라고 합시다. M1은 자, M1이라고 할게요. 근데 우리가 이 안에 염산을 0.008리터, 즉 8ml를 사용을 했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염산의 몰수를 그냥 M몰이라고 할게요. 근데 얘네는 우리가 물을 넣어서 물켰어요. 자, 물켜서 부피를 1리터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우리가 물만 넣었으니까 염산의 몰수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자, 이때 우리가 물 키고 난 다음에 농도를 M2라고 할게요. 근데 우리가 이 물 키고 난 다음에 농도를 찾았거든요. 얼마로? 0.1몰 농도로. 그럼 결국 이 몰수가 얼마였다? 0.1몰이었다. 자, 그러면 처음에도 0.1몰이 들어가 있었겠구나. 물 키기 전에는 12.5몰 농도였구나 라는 것까지 다 찾을 수 있었네요. 자, 그럼 이 실험과 관련된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기억 A는 피펫이었죠. 자, 니은 가에서 진한 염산의 몰 농도는요 12.5몰 농도입니다. 자, 디귿 나의 묽은 염산 100ml를 완전히 중화시키려면 자, 염기가 얼마나 필요하니? 즉 0.1몰 농도짜리 0.1리터를 준비를 했는데 자, 염산이라고 했으니까 일가산을 준비했는데 자, 여기에다가 NaOH라고 하는 일가 염기 0.2몰 농도를 이용해서 중화 반응시키려면 자, 몇 밀리리터 필요하니? 0.05리터요. 즉 50ml요? 네, 디귿이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답은요, 니은과 디귿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우리 중화 반응까지 관련된 문제들은 다 풀어봤는데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중화 반응에서 선생님이 개념을 설명하면서 강조했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중화 반응 실험할 때 그 그래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적정 실험할 때 NMV는 N-M-V-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 정말로 화학원의 마지막 내용 산화환원 반응과 반응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산화환원 반응과 자,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 즉 반응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키워드 먼저 콕 집어 드리고 갈게요. 자, 일단 우리가 산화환원에서는요,
기본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산화환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산소에 의한 정의뿐만이 아니라 전자에 의한 정의, 그리고 산화수에 의한 정의까지 자,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 앞으로 우리가 얘네들을 줄여서 반응열이라고 할 텐데요. 자, 어떤 반응은 자, 반응을 하면서 밖으로 뿜뿜뿜뿜 열을 이렇게 뿜어내는 반응도 있고요. 어떤 반응은 자, 주변에 있던 열 에너지를 오히려 이렇게 흡수해버리는 반응도 있어요. 자, 그럼 발열 반응, 흡열 반응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 즉 산화환원의 정의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의는 정말 간단하죠. 산소와 반응하는 것, 즉 물질이 산소를 얻는 걸 산화라고 하고요. 화환원, 자, 물질이 산소를 잃어버리면 화환원이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반응식을 하나 적어드렸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어떤 애가 산화고 어떤 애가 환원일지. 자, 일단 구리라고 하는 애를 보면 처음에 산소와 결합해 있는 산화구리의 형태로 존재했죠. 자, 그런데 수소라고 하는 애가 반응하고 났더니 어머나 산소 사라졌어. 자, 구리만 남았어요. 산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그 산소 어디로 갔니? 봤더니요. 자, 반응 전에 원래 수소만 있었는데 이 수소들이 산소를 받아서 H2O 물로 바뀌었네요. 자, 이렇게 산소를 얻는 반응을 뭐라고 하자? 네, 이렇게 산소를 얻는 반응을 산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얘네들은요. 산소를 잃었네요. 네, 산소를 잃어버리는 환원 반응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산화와 환원이라고 하는 기본 정의는요. 산소에 의해서 좀 정리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만 더 정리를 하자면 바로 이런 개념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산화 환원 반응의 동시성. 자, 무슨 말일까? 좀 이름에서 생각을 해보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무엇이? 산화와 환원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되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죠? 자, 우리 산소라고 하려면 산화라고 하려면 산소와 결합을 해야 돼요. 환원이라고 하려면요. 산소를 잃어버려야 돼요. 즉 산화가 되려면 누군가 나한테 산소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산소를 받아 먹지. 그래서 산소를 받는 반응과 산소를 잃어버리는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산소를 잃어버리는 애가 있어야 산소를 받는 애도 존재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 자, 이런 반응을 우리가 바로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더 확인해 볼게요. 자, 바로 이런 반응입니다. 자, 아까랑 비슷하죠. 자, 아까랑 비슷한데 그냥 우리 사용하는 물질 조금만 바꿔봤어요. 역시 산화구리가 있고요. 이 산화구리가 자, 탄소와 반응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반응하고 났더니 구리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다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구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자, 구리는 원래 산소가 있었는데 구리로 바뀌면서 그 산소를 잃어버렸어요. 자, 산소를 잃어버리는 반응 뭐라고? 그치, 환원이라고. 자, 그러면 이 잃어버린 산소라고 하는 건 누군가 가져갔으니까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자, 누가 가져갔나 봤더니 바로 옆에 탄소가 있었네. 탄소가 원래 탄소 원자로만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자, 산소를 가져가서 이산화탄소 CO2로 바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탄소라고 하는 애들은 산소를 얻었습니다. 자, 바로 이런 반응을 산화 반응이라고 하자고요. 자, 이렇게 산화가 일어나려면 전자를 내어주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 자, 이런 반응을 우리가 산화 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산소에 의한 정의는요. 산화 환원의 정의 중에 가장 간단한 정의고요. 자, 우리 주변에서 보는 여러 가지 반응들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해요. 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산화환원 반응 가장 대표적인 예시 먼저 보면 바로 연소 반응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연소가 무엇일까요? 자, 이거 보지 말고, 자, 정의 적혀 있는 거 보지 말고, 자, 내가 알고 있는 연소를 좀 설명을 해보면, 그쵸, 연소라는 건 타는 거죠. 타면서 빛과 열 에너지를 뿜뿜뿜뿜 내놓는 거죠. 자, 어떻게 그렇게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었냐면 바로 물질이 산소와 반응했으니까. 산소와 반응한다, 산소와 결합한다, 산화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대표적인 연소 반응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천연가스인데요. 자, LNG 가스 혹시 사용해 보셨나요? 선생님, 저는 LNG 가스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요. 안 써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아마 대부분은 써보셨을 거예요. 자, 언제 써봤냐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그 주방용
조리용, 난방용 가스들이 주로 이렇게 천연가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계속 이 가스들을 연소시켜가면서 에너지를 얻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 천연가스라고 하는 거는요, 이 안에 대부분의 물질이 메테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메테인이 산소와 반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메테인은 존재하고 있던 탄소가 이 산소와 결합을 하는 반응, 즉 산화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자, 바로 빛과 열, 에너지를 밖으로 뿜어내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수체 연소. 네, 수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소 덩어리예요. 자, 이 탄소 덩어리들이 산소들이랑 결합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로 바뀌네. 자, 산소와 결합을 합니다. 산소를 얻어냈습니다. 자, 역시 산화 반응이겠죠. 자, 연소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산화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반응이에요. 자, 그럼 조금만 더 어려운 반응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바로 철의 재련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철의 재련은 일단 재련이 무슨 뜻인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철광석이라고 하는 광물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금속, 우리 지금은 철이라고 하는 금속만을 뽑아내는 이 과정을 재련이라고 해요. 자,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철광석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고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철광석이잖아요. 철이 들어가 있겠죠. 자, 어떤 상태로 들어가 있냐면 이렇게 산소와 결합하고 있는 산화철의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존재하고요. 뭐 이렇게도 존재한다고 해요. 자, 이렇게 산화철뿐만이 아니라 자, 광석이니까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광물이 존재하겠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철을 뽑아내는 것. 이게 철의 재련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재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치, 일단 광물을 없애야 될 것처럼 보이시죠?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럼 또 하나. 그쵸, 여기 붙어있는 산소가 좀 꺼려져요. 네, 그래서 산소도 떼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산소를 떼어낼 수 있을지 얘네 먼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산소를 떼어내고 광물을 제거하기 위해 철광석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들을 용광로에 같이 넣어줘요. 넣어주는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코크스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석회석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 코크스라고 하는 애가 산소를 떼어내주는 역할을 해요. 어떻게? 자, 요렇게. 코크스는 탄소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탄소가 연소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이산화탄소 만들어진다. 네. 그렇게 탄소가 연소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반응을 자, 우리가 완전 연소라고 합니다. 완벽하게 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얘네가 산소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뭐 기타 등등 다른 환경에 의해서 타다 말아요. 타다 말면 이 일산화탄소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완전히 안 탔죠. 앞에 뭐 붙이면 돼? 불자 붙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불완전 연소라고 해요. 자, 이렇게 탄소가 산소와 반응을 해서 산화 반응을 진행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일산화탄소를 만들어냈습니다. 불완전 연소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산소를 총 2개 받아서 이산화탄소까지 될 수 있는데 자, 지금 일산화탄소밖에 안 됐네. 어떻게 하자? 산소 하나 더 받아오자. 그치? 자, 누구한테 받아와? 산화철이 가지고 있던 산소를 뺏어오자. 자, 이렇게 뺏어옵시다. 산화철이 있습니다. 산화철이요. 자, 바로 일산화탄소들이랑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반응을 하고 났더니 자, 산화철이라고 했던 애들은 철로 바뀌고요. 자, 일산화탄소들은 이산화탄소로 바뀌었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는지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산화철에서는 산소가 떨어져 나갔네. 산소를 잃어버렸네. 무슨 반응? 아, 그쵸. 이런 반응을 우리가 환원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얘가 산소를 버렸다는 건 그 누군가가 그 산소를 주워갔다. 자, 그 산소와 결합을 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죠. 자, 바로 일산화탄소가 산소를 받아서 자, 이산화탄소로 되면서 산화 반응을 진행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철의 재련이라고 하는 거는요. 산소를 주고받는 산화 환원 반응에 의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여기 광물은 어떻게 없앴어요? 그쵸. 광물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없앴냐면, 선생님이 처음에 우리 용광로에다 물질을 넣을 때 철광석, 코크스 말고 또 어떤 애도 넣는다고 했냐면, 석회석이라고 하는 애도 넣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석회석이라고 하는 게 탄산칼슘이거든요. 자, 얘네들을 가열을 합니다. 자, 가열을 하면 이렇게 열분해가 돼요. 그냥 들어만 두시면 돼요. 자, 이때 이 열분해돼서 나온 이 산화칼슘이 자, 광물에 들어가 있는 이산화규소랑 반응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얘네들을 우리가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슬래그라고 불러줘요. 자, 이렇게 광물이다라고 하는 애들은요, 석회석과 반응을 시켜서 슬래그의 형태로 쭉 없애버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철을 재련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소에 의한 산화 환원, 또 대표적인 반응 어떤 애들이 있는지 자,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요. 자, 바로 광합성 그리고 호흡이라고 하는 애들 역시 바로 산화 환원 반응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광합성은 어떤 반응이죠? 그치, 우리 엽록소에서 자, 이산화탄소와 자, 물을 이용을 해서 자, 무엇을 만들어내고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산소를 만들어내는 반응. 자, 이런 반응을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하는데요. 잘 보시면요. 자, 이렇게 산소와 결합하고 있던 탄소가 그 산소를 버리면서 즉 환원이 되면서 포도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우리 호흡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뭐냐면 이제 반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포도당과 같은 에너지원과 자, 산소와 반응을 시켜서 자, 산화시켜서 자, 그때 나오는 에너지를 받는 것, 그거를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엔 반대겠네. 자, 이렇게 산소와 충분히 결합되어 있지 않던 탄소가 자, 산소와 결합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산소를 얻었죠? 이런 반응을 우리가 산화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자,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광합성과 호흡 역시 산화 환원 반응의 대표적인 예시들이더라라는 거 좀 신기하지 않나요? 선생님은 이러한 맛에 화학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넘겼던 반응들이 실제로 이렇게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된다라는 것 때문에 자, 여러분도 좀 같이 재밌다 느껴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구리의 산화환원 반응, 자, 실험까지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실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도가니에다가 구리 가루를 넣고요. 자, 오픈을 해놓은 상태에서 가열을 해요. 자, 가열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바로 구리 가루가 공기 중에 있던 산소들과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결합을 해요. 자, 구리 가루가 공기 중에 있던 산소와 결합을 해서 산화구리를 만듭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 과정은 무슨 반응? 그쵸, 역시 산화환원 반응이죠. 자, 구리라고 하는 애들이 산소를 얻었습니다. 네, 산화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리가 무슨 색인지 아세요? 구리는요, 약간 그 광택이 나는 붉은빛의 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젓갈색 비슷한 거. 자, 그렇게 구리가 원래는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요. 이렇게 산소와 결합을 해서 산화구리가 되면요. 자, 얘네들은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자, 아예 색이 바뀌면서 성질이 다른 물질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만들어지는 산화구리들을 다시 모아서 자, 다시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자, 이번에는 산화구리를 모아다가 탄소 가루랑 섞어요. 섞고 자, 그 다음에 가열을 하겠습니다. 자, 가열을 하게 됐더니 어떻게 되냐면 자, 바로 요렇게 반응이 진행이 된대요. 어떻게? 그쵸, 산화구리라고 했던 애들은 산소를 버리고 다시 구리로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산소를 잃어버리는 반응, 이게 무슨 반응? 이게 환원 반응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원래 검정색이었던 애가 구리로 돌아왔으니까 무슨 색으로 바뀐다? 그치, 붉은색으로 바뀌어야 되겠더라. 그러면 그때 잃어버리는 산소를 누군가는 받아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같이 들어가 있던 탄소가 받겠습니다. 자, 탄소가 받아요. 탄소가 산소를 받아요. 그럼 뭘로 바뀌어? 그치,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요. 자, 이게 이 산소를 받았다. 이산화탄소가 됐다. 산화 반응입니다. 자, 그 실험에 대한 실험 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시험관에 자, 검은색 물질 얘가 우리 산화구리라는 거 공부했으니까 산화구리랑 탄소가루를 섞고 가열을 했습니다. 자, 가열을 하면 이 검정색 물질이 붉은색으로 바뀔 거고요. 즉 구리가 나올 거고요. 자, 누구도 같이 나온다?
진짜 CO2 이산화탄소 기체가 뿜뿜뿜뿜 나오겠구나. 근데 뿜뿜뿜뿜 나오는 애들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자, 이렇게 석회수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석회수로 기체가 들어오면서 자, 이 기체들과 석회수가 반응을 할 텐데요. 자, 석회수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랑 산염기 반응 공부할 때도 했었죠. 수산화 칼슘 수용액이에요. 자, 걔네들이 CO2와 반응을 하게 되면 자, 탄산 칼슘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리고 H2O도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탄산 칼슘은 물에 잘 녹는다 안 녹는다? 안 녹죠? 앙금이었죠? 자, 그러니까 이 수용액이 흰색 앙금 덕분에 뿌옇게 흐려지겠더라 라고 하는 내용까지 정리하시면요. 자, 우리 두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바로 이런 내용들이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전자에 의한 산화환원 같이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은 전체 산화환원 반응으로 친다면 정말 요만큼만 설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작은 부분만 되게 좁은 범위를 설명할 수 있는 정의였다면 전자에 의한 산화환원은요. 그것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까지 대부분의 산화환원 반응을 설명할 수 있는 확장된 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정의는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산화,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 환원, 그 전자를 얻는 반응입니다. 왠지 감이 오시죠? 잃어버리니까 얻네? 잃어버리는 애와 전자를 얻는 애는 항상 동시에 존재해야 되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자? 그쵸? 이걸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 으로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자를 이용한 산화환원 반응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일단 산화,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 자, 이렇게 아연 금속이 양이온이 된다고 하자. 자, 우리 양이온이 되려면 전자를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는 거죠. 자, 전자를 버렸습니다. 산화됐습니다. 자, 그럼 환원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구리 이온이 존재합니다. 자, 구리 이온이 다시 구리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온이 되려면 전자를 버렸으니까 다시 금속 상태로 돌아가려면 전자를 받아야겠지. 네, 자, 바로 이렇게 전자를 받는 반응 환원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길진 않지만 거의 화학원을 다 배웠잖아요.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 혹시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식 쓰는 거 자주 보셨어요? 아니죠. 사실 우리 저런 식으로는 화학 반응 잘 안 나타내죠. 우리가 화학 반응식은요, 정말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들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요,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 전자를 표현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럼 우린 얘네들을 잘 더해서 어떻게 표현할 거니?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산화 반응, 환원 반응은 무조건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걸 생각만 하시면 돼요. 아연이 전자를 2개를 버렸습니다. 자, 아연이 전자를 2개를 버렸다라는 거는요. 누군가 그 전자 2개를 받아줬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자, 누가 받았니? 바로 구리가 받았습니다. 구리가 전자 2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내놓은 거를 다시 받았으니까 자, 그 사이에 전자는 남아있지 않겠죠. 자, 그러면 결국 아연과 구리 이온이 반응한다는 것은 자, 아연은 전자를 내어놔서 양이온이 된다는 거고 구리는 그 전자를 받아서 금속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네. 자, 이렇게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을 우리 산화라고 얘기를 하자. 자, 그럼 구리가 전자를 받는 반응은요? 그쵸, 우리 전자를 받는 반응은 환원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네, 이렇게 전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궁금한 거 하나. 여러분 혹시 이거 안 궁금하세요? 선생님, 그럼 반대로 되면 안 돼요? 구리가 이온을 버려서 양이온이 되고요. 아연 이온이 그 전자를 받아서 아연 금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속과 금속염, 즉 금속 양이온이 들어가 있는 수용액의 반응입니다. 자, 요렇게 선생님이 실험을 준비해봤어요. 황산 구리 수용액에 아연을 넣었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살펴본 그 화학 반응식을 그냥 실험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황산 구리 수용액이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는 이온들이 자, 이온화되어 자, 요렇게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구리 이온, 이가 양이온이 무슨 색이게? 얘네들 물에다 녹이면 구리 이가 양이온이 되면 푸른색이 돼요. 파란색. 자, 그래서 황산 구리 수용액은 푸른색 수용액입니다. 여기에다가 아연판을 집어 넣었대요. 자, 반응이 쭉 지나고 시간이 쭉 지나고 나서 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아연판에 그 불그스름했던 원래 금속 상태의 구리들이 가서 석출이 됐고요. 푸른색이 점점 연해졌네. 여러분 뭔가 변화가 일어났죠. 변화가 일어났어요.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같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었네요. 어떻게? 일단 구리 이온이 들어가 있으면 푸른색이라고 했는데 그 푸른색이 어떻게 돼? 점점 연해져요. 즉 구리 이온이 사라지는 거지. 근데 얘네들이 그냥 증발해버리진 않잖아요. 어디로 갔나 봤더니 그래, 이제 아연판 주변에 금속의 형태로 석출되었다고 합니다. 이온이었던 애가 금속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 전자를 받아야 되는구나. 환원 반응이 일어났구나. 여기까지 정리하셨습니까? 자,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해야죠. 뭐 생각할까요? 그쵸? 환원되려면, 전자를 받으려면 누군가 전자를 나한테 줘야 돼요. 자, 누군가가 누구였냐면 바로 아연이에요. 아연이 전자를 내어놓아 이가 양이온이 되었던 겁니다. 전자를 내놨어요. 산화 반응이 진행이 됐던 거죠. 자, 그래요. 우리 이렇게 쓰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하자? 자, 아연이 전자 2개 내놨고요. 그 전자 2개 구리가 받았습니다. 전자 사라졌네. 자, 그럼 결국 아연 금속판과 구리 이온이 반응해서 자, 구리와 아연 이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구리 이온이 점점 사라졌으니까 푸른색이 옅어진 거고요. 구리, 금속이 석출이 됐으니까 여기 붉은색 금속이 구리가 석출이 됐습니다. 알 수 있었던 거네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그 산화환원 반응이 실험적으로는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라고요. 이때 황산이온은 선생님 뭐 했습니까? 얘네들은 구경했어요. 직접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요. 이 용액의 전기적 중성, 자, 마이너스 전하, 플러스 전하 크기 서로 같도록 유지해주는 이런 역할만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넘어오기 전에 선생님이 질문 하나 했었죠. 여러분, 이 반대는 안 될까요? 구리가 산화되고요. 아연 이온이 전자를 받는 경우는 안 일어날까요? 네,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자, 왜 어렵냐면 바로 이러한 성질 때문인데요. 자, 이거를 우리가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거는 그냥 들어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막 굳이 엄청 외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런 경향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네. 자, 그래서 금속의 이온화 경향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금속이라고 하는 건 이온이 된다. 무슨 이온이 되죠? 우리 금속 원소라고 하는 애들은 원자과 전자가 주로 하나, 두 개, 세 개 뭐 요 정도여서 전자를 잃어버려서 양이온이 잘 되는 거 그치? 우리가 그런 애들을 우리가 금속 원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속의 이온화다라고 하는 애들은요. 결국 양이온이 잘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양이온이 잘 되려면요. 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돼. 자, 우리 전자를 버리는 거 유식한 말로 산화라고 하기로 했네. 즉 산화가 잘 돼요. 자,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 크다는 건 금속이 양이온이 잘 되고 전자를 잃어버려서 산화가 잘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 낮다라는 거는요. 얘네들은 산화가 잘 안 돼요. 자, 산화가 잘 안 되고, 자, 산화가 잘 안 되니까 얘네들은 전자를 잘 안 버려서, 자, 중성의 금속 상태, 중성 상태, 금속 상태로 존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아연이랑 지금 구리 이온 사용을 했죠. 아연 찾아보자. 아연 여기. 자, 구리 찾아볼까요? 구리. 자, 아연이랑 구리 중에 반응성이 더 큰 애가 누구야? 아연이요. 자, 그럼 반응성 큰 애가 뭘로 존재해야 된다고요? 양이온으로 존재해야 되고요. 자, 반응성 작은 애가 중성인 상태, 지금 금속이니까 자, 금속 원소는 금속 덩어리의 상태로 존재해야 되는데 자, 봤더니 어머나 아연이 오히려 금속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고 자, 구리라고 하는 애들이 수용기 속에서 이온으로 존재하고 있었죠. 양이온으로.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금속은 양이온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양이온이 금속으로 바뀌어야 돼요. 금속이 양이온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하자? 전자를 내어놓자. 그럼 양이온이 금속으로 바뀌려면 그 전자를 받아야겠구나. 산화, 환원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구나. 이게 바로 산화, 환원 반응의 동시성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금속이라고 하는 애들이 이렇게 일정한 이온화 경향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애들은 양이온이 잘 되고요. 어떤 애들은 양이온이 잘 안 될 거예요. 자, 얘네들을 잘 보시다 보면 선생님 중간에 조금 이상한 애가 하나 끼어 들어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거 보이실 거예요. 바로 수소라고 하는 애 보이시죠? 수소라고 하는 애들은 워낙에 양이온이 잘 되니까 우리 여기에다 기준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얘네들은 중성 상태에서 금속이 아니라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 이제 중성 분자, H2 분자의 상태로 자, 생각을 하자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에 대해서는요, 선생님이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금속과 비금속이 반응한다면 자, 어떻게 될까? 자, 우리 방금 했네. 금속이라고 하는 애들은 금속 양이온이 잘 되네. 전자를 잃어버리네. 자, 이거 무슨 반응? 자, 그래. 전자 잃어버리는 거 산화라고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럼 전자를 잃어버린다는 건 누군가 전자를 받는 거죠. 자, 전자를 받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데 자, 누가 환원이 되니? 바로 비금속 원소가 환원이 됩니다. 자, 우리 전자를 받아요. 그러면 비금속 음이온으로 바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예시 하나만 같이 살펴볼까요? 자, 바로 이런 애들. 자, 나트륨 갑시다. 나트륨. 나트륨은요. 자, 얘네들은 일족 원소죠. 일가양이온이 잘 됩니다. 자, 일가양이온이라는 건 전자 하나 내어놓는 거. 자,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 비금속으로요. 염소를 사용을 해볼게요. 자, 염소는 중성 상태에서 Cl2 분자로 존재합니다. 자, 그럼 얘네들은 자, 분자 하나당 염소가 2개 있으니까 자, 얘네들이 이온이 된다는 건 염화이온 2개를 만들어내겠어. 자, 이런 뜻이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전자는 바로 2개가 되겠죠. 아, 선생님 왜 전자 2개 필요한가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사실 찾기 어렵겠지만 자, 이렇게 염소 원자가 있었다. 자, 염소 원자가 염화이온이 되려면 전자 몇 개 받아? 하나 받으면 되잖아. 일가음이온이니까. 근데 그러한 염소 원자 몇 개 만들어줘야 돼? 2개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전자 2개 필요했다. 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봤더니 나트륨이라고 하는 애는 전자 하나 내어놨어. 근데 염소가 분자가 이온이 되려면 전자 2개 필요하네.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내가 전자 2개 필요해요. 전자 너도 나한테 2개 내놔. 그럼 나트륨은 전자 하나씩만 내어놓을 수 있는 애인데 전자 2개 내어놓으려면 나트륨이 2개 필요한 거죠. 그럼 나트륨 이온도 2개 만들어지겠지. 자, 이래야 전자 2개 내어놓고 전자 2개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전체 반응식은 결국 나트륨과 염소가 반응을 해서 자,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전체 반응식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 이온 결합 물질이 만들어졌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이 산화 환원 반응을 하면요. 자, 이렇게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산화랑 환원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이걸 뭐라고 했었죠? 이게 산화 환원 반응의 동시성이었죠. 자, 우리 이 동시성에 대한 특징 하나 더 알아봤습니다. 어떤 거 알아봤냐면 산화랑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때 산화될 때 내어놓는, 즉 잃어버리는 전자. 자, 산화되면서 잃어버리는 전자의 수와 자, 환원될 때 얻는 전자 수가 어때야 된다? 서로 무조건
같아야만 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 역시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에 대한 설명이더라 까지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또 어떤 애들이 있을지 살펴보면요. 자, 금속과 산의 반응 역시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얘네들을 준비했어요. 자, 묽은 염산에다가 아연 금속판을 넣었습니다. 자, 그럼 묽은 염산이다 라고 하는 거 이제 너무너무 익숙한 물질. 자, 여기 안에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이 녹아있는 상태. 이때 이 염화이온은요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수소와 아연을 좀 비교를 해 보려고 해요. 자, 근데요 여러분 혹시 요거 아까 전에 선생님이랑 봤던 거 적어 두셨나요? 자, 우리가 어떤 애들을 비교해야 됐냐면 방금 아연과 수소를 비교하자고 했어요. 반응성이 누가 더 크다? 아연이 더 큰 거 보이시죠? 자, 아연이 수소보다 반응성이 더 큽니다. 자, 아연이 수소보다 반응성이 더 크다는 것은 아연이 무엇이 잘 돼야 되고 양이온이 잘 되고 수소는 중성 상태, 즉 분자 상태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뜻인데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는 어때요? 어머나, 아연, 금속이네. 자, 수소는 어디 있어? 염산에서 양이온의 상태로 있죠. 네, 그래요. 자, 원치 않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원하는 대로 바꿔주자고요. 자, 금속을 양이온으로 바꾸요. 양이온을 중성 분자로 바꿔줄게요. 그럼 금속을 양이온으로 바꿔주려면 전자를 내어놔야 되네. 산화돼야겠죠. 자, 그때 산화되면서 나오는 전자 어디로 넘겨주자? 수소 이온한테 넘겨주겠습니다. 자, 얘네들을 우리 한번 반응식으로 써보겠습니다. 자, 아연이다 라고 하는 애는요. 자, 전자를 잃어버려서 양이온이 됐습니다. 얘네들은 이가 양이온이 돼요. 이 전자를 누가 받냐면 수소가 받아요. 자, 수소가 전자를 받으면 뭘로 바뀌어? 중성 상태로 바뀌는데요. 자, 여러분, 수소 원자로 존재할까? 수소 분자로 존재할까요? 그쵸. 수소라고 하는 애들 역시 분자로 존재합니다. 자, 수소가 2개 필요하다고요? 그럼 수소 이온도 2개, 전자도 2개 필요했던 거죠. 전자 2개 내놨는데 그 전자 2개 받았어요. 산화환원 동시에 일어났네.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 네, 전자 2개 내놓고요. 2개 받았습니다.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 만족했고요. 자, 그러면 아연과 수소 이온이 반응해서 아연 이온이 만들어졌고요. 수소 기체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렇게 여기에서 수소 기체가 뽀글뽀글 발생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이 있을 때, 자, 여기에 밑줄 얘들아, 우리 반응성이 큰, 자, 모든 금속은 아니고요. 자,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이 있을 때는요. 자, 산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발생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특징 역시 산화환원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금속과 수소 이온이 반응해서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사실 이거 언제도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그렇죠? 우리가 산의 성질 공부하면서도 했었던 내용이기는 해요. 자, 바로 그 원리가 이렇게 산화환원 반응이었다라는 거 오늘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산화환원 반응 어떤 애들이 있을까? 실제로 우리가 자주 보는 산화환원 반응 어떤 애들이 있을까? 좀 찾아보면요. 자, 바로 철이 부식되는 과정, 가장 대표적인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철의 부식. 부식, 녹슨다. 같은 뜻으로 지금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철이 공기 중에 있던 산소, 물, 수증기, 자, 이런 애들이랑 반응해서 녹쓰는 현상, 붉은 녹을 만드는 현상, 자, 이런 애들을 우리가 산화환원 과정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 과정 같이 알아보려고요. 준비를 해봤어요. 철이 있고요. 철에 이렇게 물방울,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가 일어나냐면, 자, 바로 철이 전자를 잃어버려서 산화가 됩니다. 자, 철이 전자를 잃어버려서 이가 철이, 이가 양이온이 될 것 같아요. 어머나, 선생님 전자를 잃어버리는 건요, 산화 반응이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산화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때 이 양이온 어디로 갈까?
양이온은요, 자, 바로 이렇게 물속에 그냥 녹아 들어가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이 전자는 어디로 가나요? 자, 여러분, 우리 전자는 어디로 가요? 그쵸,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것. 자, 나를 받아서 환원될 수 있는 그 물질을 찾아서 여행을 떠납니다. 자, 찾다가 어떤 애를 찾아내냐면 바로 이 물속에 녹아 들어오는 산소라고 하는 애를 찾아내요. 그럼 이 산소라고 하는 애와 반응을 해서 바로 이 산소를 환원시켜 버립니다. 자, 이런 반응식 외에도요. 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물과 산소가 반응해서 이때 전자가 포함이 돼서 환원이 된다면 이렇게 4개의 수산화 이온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물속에 녹아 들어와 있는 산소를 환원을 시키더라 라는 것.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는요, 여러 가지 표현의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때 만들어지는 수산화 이온과 처음에 만들어졌던 이가 양이온이 반응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때 철이 다시 한번 산화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산화되면서 삼가철이 되기도 해요. 자, 이렇게 삼가철까지 만들어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얘네들끼리 다시 재배열이 일어나면서 붉은 녹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때 이렇게 물과 수화물을 형성하고 있는 산화철을 우리가 바로 붉은 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녹이 만들어지는 과정 역시 산화와 환원에 의한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철이 산화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을 골라보세요 라고 하면요. 자, 바로 누가 있어야 되냐면 이 과정을 완성시켜 줄 수 있는 물과 산소가 우리가 철을 녹슬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요인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알겠어. 철이 부식하는 거라는 게 산화, 환원 반응 때문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럼 우리 거꾸로 가보자고요. 부식돼 있던 거를 다시 돌린다. 아니면 애초에 부식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러면 바로 그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선생님이 방금 전에 자, 철이 부식하는데 꼭 필요한 요인 2가지 말씀드렸어요. 산소와 물. 그러면 부식 안 되게 하려면 산소와 물이 철과 안 닿게 하면 되지. 제일 쉬운 방법은요. 산소와 물을 접촉을 차단시키면 철이 부식이 안 돼요. 덜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까? 가장 간단한 거. 페인트 칠하면 됩니다. 자, 철이 있으면 그 위를 페인트로 잘 칠해주면 어쨌든 이 페인트가 벗겨지기 전까지는 바깥쪽에 있는 산소 또는 물 차단시켜 버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 겹 더 씌울 수 있는 방법, 쉬운 방법, 기름칠도 있죠. 네. 여기 겉에 기름 오일층을 한 겹 발라주면 돼요. 그래도 산소와 물을 어느 정도 차단시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페인트칠, 기름칠, 단점이 뭘까? 그쵸, 잘 벗겨지죠. 지속력이 약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지속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뭐가 있냐면 철 위를 또 다른 금속으로 덧칠합니다. 또 다른 금속을 얇게 한 겹 더 씌워요. 이런 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도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철을 도금을 시키면 이 겉에 있던 금속들이 어쨌든 바깥쪽에 있는 산소 또는 물을 한번 차단을 시켜주기 때문에 철의 부식을 방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기름칠도 해야 되고 페인트칠도 해야 되고 도금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지속력이 별로 길지 않을 뿐더러 물질의 크기가 커지면, 철의 크기가 커지면 얘네들을 우리가 맨날 기름칠하고 맨날 페인트칠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자, 바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요, 우리가 금속의 반응성을 이용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속의 반응성. 자, 그리고 이때 말하는 이 금속의 반응성이라는 건 선생님이랑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내용이 또 나옵니다. 자,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에요. 금속에 반응한다는 건 전자를 잃어버려서 산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산화가 된다는 게 바로 이온화 경향이었으니까. 자,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가 땅속에 기름 탱크를 잘 넣어뒀어요.
기름 탱크를 넣어두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관을 연결해서 위쪽에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꺼내서 쓰는데 우리가 항상 자, 이쯤이면 탱크가 녹슬었을 것 같아. 자, 땅 파고 들어가서 이 탱크를 다시 기름칠하고 다시 덮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큰 물질들은요, 이런 방법, 금속의 반응성을 이용한 음극화 보호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런 방법이에요. 어떻게? 자, 철보다 반응성이 더 큰 금속을 도선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자,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원소가 철보다 반응성이 더 큰 금속이에요. 자, 그럼 반응성이 크다는 건 얘네들이 뭐가 잘 된다? 양이온이 잘 된다는 거죠. 자,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애들이 양이온이 되면서 자, 자기 이온들은 그냥 땅 속으로 녹아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럼 전자는 어떻게 할래? 자, 전자는 자기를 받아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자, 찾아서 여행을 떠납니다. 자, 떠나자. 자, 떠나서 자, 금속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여기 철로 만든 탱크가 있었네. 그래서 이 철로 만든 탱크 쪽으로 막 이동을 하게 되고요. 자, 이때의 전자들이 자, 땅 속으로 녹아 들어가게 되면서 땅 속에 있던 또 다른 미네랄, 또 다른 이온들과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자, 철의 입장에서는 자, 마그네슘에서부터 건너온 전자들이 없었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전자를 내어놔서 즉 산화가 돼서 부식이 되어야 될 판인데 자, 전자가 와주네. 어머나 고마워라. 내 전자 아직 안 내어놔도 되겠구나. 나 산화 안 돼도 되겠구나. 나 부식 아직 안 되겠구나. 자, 이렇게 보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금속의 반응성을 이용을 해서도 철의 부식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과 지금 살펴보는 여기까지가요. 바로 우리가 산화환원에서 주로 살펴보게 된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 그리고 전자에 의한 산화환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정의죠. 산화수에 의한 산화환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산화수에 의한 산화환원을 알아보려면요.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전자의 치우침. 자,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들에서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쳐진다. 이거 우리 언제 공부했었지? 자, 우리 예전 기억을 잘 되새겨 보시면 그렇죠. 자, 우리 물질들이 공유결합을 하고 있을 때 자, 그 공유전자쌍을 한쪽으로 잡아당기는 능력, 내가 더 많이 가져오는 능력. 자, 이걸 뭐라고 했었어요? 이걸 우리가 전기음성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이 단어가 생각이 나다니. 전기 음성도죠. 여러분 이 단어가 생각이 났다는 건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3단원 열심히 했다라는 증거예요. 전기 음성도가 뭐였었죠? 그쵸? 자, 이렇게 공유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이 있을 때 이 공유 전자쌍을 각 원소들이 잡아당기는 능력을 우리가 전기 음성도라고 했습니다. 어떤 개념인지는 알겠고, 자, 그렇다면 자, 이 전기 음성도의 크기는 어떻게 달라지는가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기억을 좀 되새겨 봤을 때, 자, 일단 우리가 주기율표를 기준으로 살펴봤었고요.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는 자, 작아졌습니다. 전자를 잡아당기는 능력이 작아졌어요. 왜 그랬죠? 그치. 자, 원자 번호가 커진다는 거, 주기가 커진다는 거, 핵과 전자 사이 껍질이 많다는 거, 멀어진다는 거, 잡아오기가 힘들다라는 뜻이었죠. 자, 그래서 같은 족에서는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가 작아졌어요. 자, 그럼 우리 같은 주기에서 보자. 자, 그러면 이번에 껍질이 같을 때는 어떻겠니? 자, 껍질이 같을 때는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핵 속에 들어가 있는 이것, 양성자 횟수가 많아져서 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들을 잡아당기기가 쉽다고요. 자, 그러니까 잘 잡아당기네 전기 음성도가 커지더라.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오른쪽 위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는 커졌고요. 자, 왼쪽 아래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는 작아지더라. 자, 우리 이런 경향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바로 이 내용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자, 일단 우리 수소와 염소가 반응해서 염화수소를 만들었어요. 자, 근데 이때는 염소가 전기 음성도가 더 커서 자, 공유전자쌍을 끌어온다고 하네. 그러면 염소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원소로 존재했을 때보다 자, 수소랑 결합하지 않고 염소끼리 결합을 했을 때보다 전자가 많아졌어요. 부분적인 마이너스 전하죠. 그럼 수소의 입장에서 나는 염소보다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원소로 존재했을 때, 수소 분자로 존재했을 때보다 자, 오히려 나보다 세게 전자를 뺏어가는 애 덕분에 전자를 뺏겨요. 그래서 부분적인 플러스요. 우리 이렇게 해서 결합의 극성 이런 거 공부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요. 자, 우리 물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산소랑 수소가 반응해서 물 분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때 산소가 수소보다 전기음성도가 더 크다고요. 자, 그러니까 공유전자쌍을 산소가 잡아당기자고요. 그럼 산소 입장에서는 어때? 아, 그래, 고마워, 수소. 자, 내가 너희가 가지고 있던 전자 좀 더 가져갈게. 자, 부분적인 마이너스 될게. 이렇게 됐죠. 그럼 수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야? 그치. 원래 가지고 있던 걸 산소랑 결합하면서 산소한테 뺏겼어요. 산소가 내가 가지고 있던 전자를 가져가 버렸다고요. 나는 전자를 조금씩 잃어서 부분적인 플러스가 됐습니다. 기억나세요? 이게 기억나셨으면요, 여러분 우리 산화환원 여러분 하신 거예요. 선생님 언제 산화환원을 했나요? 다 했는데 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자를 뺏어왔다, 전자를 뺏겼다. 그쵸? 자, 우리 전자를 뺏겼다, 산화고요. 전자를 뺏어왔다, 환원입니다. 보세요, 했잖아요. 그죠? 자, 우리 얘네도 그냥 수소끼리 있을 때보다 전자를 뺏겼다, 전자를 잃었다, 산화죠. 자, 그럼 산소끼리 있을 때보다 전자를 더 얻었다, 환원입니다. 자, 이렇게 전기 음성도가 다른 원소들끼리 결합을 하게 되면요. 자, 전자쌍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면서 자, 그 전자를 더 받게 되는 애들은 환원이 되는 거고요. 자, 전자를 잃게 되는 애들은 산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전기 음성도가 작았던 애들은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산화, 전기 음성도가 큰 애들은 자,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보자고요. 자, 물,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자, 물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물 분자가 만들어질 때 전기 음성도가 큰 애가 누구다? 큰 애가 산소더라. 자, 그럼 전기 음성도가 큰 애가 전자를 가져왔으니까 이런 애들을 환원이라고 하자. 자, 그럼 전기 음성도가 작은 애는 전자를 뺏겼으니까 산화라고 하자. 자, 이렇게요. 자, 공유결합 화합물이 존재할 때 전자가 치우쳐지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산화 또는 환원을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전기음성도에 의한 산화환원도요. 전자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졌는지, 전자를 누가 가져갔는지, 자, 누가 잃어버렸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되셨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요. 여러분 드디어 이거를 공부할 준비가 되신 거예요. 산화수를 공부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산화가 무엇이고 환원이 무엇인지, 자, 어떤 애가 어떻게 뭐 전자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전자를 얻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자, 일단 그럼 산화환원은 알겠으니까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뭘까요? 그쵸? 선생님 저 아무것도 안 궁금해요 이런 거 아니시죠? 네, 선생님과 함께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그렇다면 물질이 얼마만큼 산화되고 얼마만큼 환원됐는지가 궁금합니다. 가 바로 그 다음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그 정도, 산화되거나 환원되는 정도를 나타내주는 값을 우리가 산화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같이 약속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물질이 전자를 잃으면 산화라고 했죠. 자, 물질이 산화되면요. 자, 플러스로 나타낼 거고요. 물질이 전자를 얻어서 환원됐습니다. 앞으로 산화수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고 자, 우리 산화수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이온 결합 물질에서의 산화수 한번 볼까요? 자, 이온 결합 물질에서는 이온의 전하가 이온의 산화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예시로 보는 게 편해요. 자, 우리 NaCl, 염화나트륨입니다. 자, 염화나트륨은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럼 나트륨 이온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트륨 이온은 나트륨이 양이온이 되려면 전자를 어떻게 했어? 잃어버렸죠. 오케이. 자, 잃어버렸습니다. 산화됐습니다. 플러스요. 1가양이온이네요. 전자 몇 개 잃어버렸죠?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산화수가 플러스 1이에요. 하나 더 볼까? 자, 염화이온입니다. 염소는요, 17쪽 원소예요. 자, 원자과 전자가 7개였다고요. 자, 그랬던 애들이 음이온이 됐습니다. 전자를 얻었죠. 환원되면 우리 부호 뭐 쓰자? 마이너스 쓰자고요. 전자 몇 개 받아요? 하나 받았네. 그러니까 1가 음이온이지. 그래서 산화수가 마이너스 1입니다. 선생님, 그렇게 쉽나요? 네, 이것만 하고 계시면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 자주 봤던 산화구리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자, 이 구리라고 하는 애들은요, 이가 양이온이 되고요. 자, 산화이온은 이가 음이온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자, 우리 이가 양이온이 되려면, 자, 전자를 잃어버렸죠. 산화됐습니다. 몇 개만큼? 2개만큼. 자, 음이온이 되려면요, 전자를 받았습니다. 환원됐어요. 자, 이가 음이온이니까 전자 몇 개만큼? 2개만큼. 그래서 이온의 전하가 바로 물질의 산화수다. 다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표현 방법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온의 전하를 나타낼 땐 숫자 다음에 부호였죠. 근데 산화수는요, 이렇게 부호를 먼저 써줘요. 부호 다음에 숫자. 숫자 다음에 전하를 나타냈다면 이번엔 부호 다음에 숫자 나타내자. 이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온 결합 물질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공유 결합 물질 같이 살펴볼게요. 자, 공유 결합 물질은 조금 길죠? 자, 공유 결합에서 전김성도가 큰 원소가 각 공유 전자쌍을 모두 가진다고 가정할 때, 자, 각 구성 원자의 전하가 원자의 산화수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거죠. 가정이에요, 가정.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할 땐 이온과 다르게 전자를 한쪽이 싹 다 가져오거나 싹 뺏기거나 이런 거 아니죠. 사실은 자, 2개의 원자 말 그대로 전자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게 공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애가 더 많이 가져가는 그 능력은 있잖아요. 그 능력을 인정해 주자고.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큰 애가 전자를 다 가져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그때를 우리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래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오랜만에 나타내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나타내는 거, 그쵸? 루이스 전자 점식이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자, 플로우린과 수소입니다. 자, 플로우린과 수소 중에는요, 전기음성도도 더 큰 애가 누굴까? 그쵸. 자, 바로 플로우린이에요. 자, 플로우린은 그 어떤 원소들보다 전기음성도가 가장 큽니다. 자, 그러니까 공유 전자쌍을 누가 가져오자? 플로우린이 가져오자. 오케이, 됐어요. 원래라면 실제로는 수소와 공유하고 있겠지만 그냥 얘가 다 가져왔다고 가정하자. 그러면요, 여러분, 자, 플로우린 주변에 전자가 8개가 됐습니다. 원래 원자과 전자 몇 개죠? 플로우린 17쪽이에요. 7개예요. 근데 8개 됐네. 하나가 많아졌네. 자, 전자가 얻었네. 환원이네. 그쵸? 환원. 전자 몇 개? 하나 얻었네. 그럼 수소 입장에서 봐요. 수소는 원래 원자과 전자가 1개는 있었습니다. 최소한. 그런데 그 전자를 플로우린한테 뺏겼어요. 전자를 잃었네요. 산화됐네요. 몇 개만큼? 1개만큼. 이게 산화수입니다. 선생님, 쉬운데요? 그쵸? 쉬워요. 왜 쉬운 거냐면요, 여러분이 선생님이랑 이걸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래요. 여러분이 분자의 구조를 그리셔서 그래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기가 쉬운 거예요. 정말로 쉬운지 하나만 더 보시겠어요? 우리 H2O 가자. 자, 물 분자. 자,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그리시는 게 조금 편하실 거예요. 처음에 연습할 때. 자, 산소와 수소 중에 전기음성도 더 큰 애가 산소였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음성도 큰 애가 이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전자 다 가져간다고 하자고요.
가정합시다. 자, 산소는요, 원래 원자과 전자 6개짜리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16조 원소예요. 근데 지금 내 주변에 전자 몇 개 됐어요? 8개 됐네. 전자를 더 많이 가져왔네. 환원이 됐네요. 몇 개만큼? 2개만큼. 그럼 수소의 입장은 어때요, 여러분? 수소의 입장은 나 원래 하나는 있었는데 그거를 잃어버렸어. 산화됐습니다. 1개만큼. 산화됐습니다. 1개만큼. 선생님 정말 다 저렇게 판단이 되나요? 네, 다 저렇게 판단이 돼요.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에 조금 어려운 문장. 자, 여러분 그려보세요. HCN 분자. 기억나시려나? 자, 요런 문제였습니다. 한번 그럼 판단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애들 먼저 시작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애 질소죠. 자, 그럼 질소가 탄소와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 공유전자쌍을 다 가져와요. 그럼 내 주변에 전자가 8개 됐네. 원래 원자과 전자 5개인데. 자, 8개 됐습니다. 환원됐습니다. 3개만큼. 자, 그럼 이제 탄소랑 수소 비교해 볼까요? 탄소가 수소보다 전기음성도가 더 커요. 자, 그러면 이 공유전자쌍 2개 가져왔습니다. 공유전자쌍 한 쌍 가져왔어요. 그럼 내 주변에 전자 2개 있네. 원래는 14조 원소여서 원자과 전자 4개였거든요. 2개만 있네요. 2개 잃어버렸어요. 산화됐죠. 2개. 그럼 마지막 수소는? 자, 수소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전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공유결합 물질의 산화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여러분 약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규칙성 하나 찾으셨나요? 혹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규칙성은 바로 이거예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더하면 0. 그래요.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1 더하면 0. 되셨어요?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3 더하면 0. 그쵸? 자, 이렇게 공유결합 화합물은 전기적 중성인 물질들은요,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의 산화수를 더하게 되면요, 이 합은 항상 무조건 0이 되어야만 하더라 라고 하는 특징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시죠? 자, 어떤 질문이 있어야 되냐면, 선생님, 지금은 다 서로 다른 원소들끼리 결합을 했는데요. 만약에 서로 같은 애들끼리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볼까요? 수소. 수소 분자 하나 보자고요. 자, 수소 분자는요, 서로 전기음성도가 똑같아요. 같은 원소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이때는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는데요. 이때는요, 사이좋게 나눠 가지세요. 사이좋게. 그러면 수소 원래 원자과 전자 하나였죠? 여전히 하나 가지고 있네. 자, 수소 원자과 전자 하나였는데 여전히 하나 가지고 있네. 산화되거나 환원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런 거를 우리가 0, 산화수 0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소, 한 가지 원소로만 구성된 물질들의 산화수는 0이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산화환원의 정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자, 마지막에 우리 산화수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까지 공부했었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한 그 기본 정의들 그리고 산화수라고 하는 개념들은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러 가지 산화환원 반응들을 판단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테니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기본 개념 정의 복습해 오셔야 된다라는 거 아시죠? 선생님이 계속 강조해요. 화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다져놓는 것이라는 거. 자, 여기 잘 기억하시고요. 자, 여러분 오늘 공부한 거 꼭 복습해 보시고요.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에 산화환원 반응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